네,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축구 해설위원 황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골닷컴 김현민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토트넘과 아약스의 경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웬일로 이렇게 박력 있게? 네, 놀랬어. 좀 해줘야 그래도 시청자분들이 설마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번 강력하게 삿대질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토트넘과 아약스의 4강 2차전 경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약스입니다. 아약스는 전체적인 이 포메이션이라는 큰 틀 자체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마즈라이 선수가 부상해서 확실하게 복귀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선발 출전하기도 했죠. 네. 하지만은 어쨌건 변화가 있었던 게 있다면 이건 변화가 하려도 불가피했죠. 몸을 풀던 와중에 주전 왼쪽 측면 미드필더인 네레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급격하게 돌베리가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요. 네. 그러면서 제로톱을 서는 타디치가 왼쪽으로 좌측면으로. 내려오게 됐죠. 네. 이건 그러니까 약간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시소코가 이날 경기에서는 선발 출전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었죠. 뭐 그러니까 데스크 라인에 케인만 빠진 자리에 모우라가 들어간 거 제외하고는 그냥 뭐 가장 자주 쓰는 포메이션 중에 하나죠. 4-2-3-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요리스 골키퍼 시작으로 로즈 베르통원, 알더베이럴트, 트리피어, 베르통원 선수가 뭐 다행히 이번 경기에서 복귀를 하게 됐고 대신 그 마스크를 쓰고 나왔죠. 네, 약간 그 투명한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완야마와 시소코가 이제 밑쪽으로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과 알리, 에릭센이 이선 최전방 공격수로는 모우라가 나왔습니다. 사실 출발은 토트넘에게 좋지 못했습니다. 전반 5분 만에 마티아스 데리우트가 코너킥 상황에서 선제골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토트넘이 좀 밀어붙이는 흐름이 살짝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6분 정도의 골대를 한번 맞췄습니다. 네, 그러니까 혼자 단독 돌파를 하다가 약간 각도가 거의 없는 곳에서 때린 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 무리한 거 아닌가 했거든요. 저도 그 각도는 원래 골이 나오는 각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골대를 맞춘 거 보고 살짝 놀라긴 했었습니다. 네, 이제 이제 세컨볼 찬스에서는 토트넘이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이제 그 이후 양 팀이 약간 치고받는 흐름 속에서 전반 35분에 지에으가 아약스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경기 자체가 완전히 아약스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갔죠. 네, 그러니까 반더베이크가 가로채기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러면서 이제 타디치가 컷백 패스를 내준 거를 이제 지에가 환상적인 왼발 론스톱 슈팅으로 골을 넣었습니다. 토트넘이 전반전에만 2개의 실점을 허용하다 보니까 마음도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이 결승전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3골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뭐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 됐었죠.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토트넘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요렌테 선수를 넣은 거죠. 그 완야마 선수를 빼고 요렌테를 넣으면서 포진 자체는 그대로였어요. 대신 그러니까 에릭센이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왔고요. 그리고 요렌테가 최전방에 서면서 그리고 모우라가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뭐 그대로 왼쪽을 지키고 있었고, 에릭센이 중앙 미드필더로 이동했다는 것을 제외하면 뭐 큰 이 선수 구성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굉장히 신의 한 수가 되었죠. 그렇죠. 바로 그 요렌테가 투입되자마자 공중을 제압을 합니다. 요렌테가 이날 경기에서 따낸 이 제공권 경합 승리 횟수만 13번이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총 요렌테가 17번의 제공권 이제 흔히 말하는 싸움을 벌였는데 그 중에 13번의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경기에서 가장 많은 제공권을 승리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죠. 이 경기만이 아니고요. 이게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에요. 대단하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후반전만 뛰었거든요. 그렇죠. 그 후반전만 뛰고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그 많은 경기들 중에서 2위. 그 정도로 굉장한 수치를 기록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렌테의 제공권 경합 승률을 바탕으로 토트넘이 조금씩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다 이제 요렌테가 최전방에서 버텨주면서 제공권도 비벼주고 그리고 또 이제 등지고 딱딱. 그렇죠. 등딱. 이런 것도 해주고 키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선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뭐 알리, 모우라, 손흥민 같은. 이 과정에서 이제 토트넘의 골이 연달아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그 후반 10분경에 그 역습 상황에서 로즈의 그 롱패스를
모우라가 그 원터치로 연결한 거를 이제 알리가 센스 있게 접는 동작으로 세네를 제쳤고.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모우라가 이거는 그 패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알리는 이걸 접고 때리려는 의도였는데 생각보다 볼이 길게 흘렀고 모우라가 걸로 그러니까 모우라의 어떻게 보면 투지가 빛난 장면이었죠. 예, 모우라가 잡아가지고 이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곧바로 다시 3분 뒤에 트리피어의 땅볼 코스를 이제 요렌테가 골문 앞에서 슈팅 가져간 거를 오나나가 선방을 했으나 이제 거기서 이제 잡으려다가 놓치고 세네랑 같이 세네가 사실 거기서 좀 삽질을 했죠. 그건 근데 오나나 삽질로 더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러도 오나나 에러로 표기가 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결정적으로 오나나가 볼을 놓쳤고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은 커뮤니케이션만 좀 더 잘 됐다면 그러니까 누가 한 명 코를 외쳐줬다면 이거는 확실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모우라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한 바퀴 돌면서, 그것도 거기가 드리블로 여러 명, 거기 아약스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저희가 말하는 그 메시가 잘하는 팬텀 드리블, 양발 드리블 통해서 마지막 슈팅을 날렸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아약스 수비진 가랑의 사이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두 번째 득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실점을 허용하니까 이제 아약스도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게 됐죠. 아직까지는 어쨌건 결승에 올라가는 게 아약스다 보니까. 그렇죠. 실점 1무라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수비 강화에 나서죠. 먼저 그 후반 15분경에 부진하던 쇠네를 빼고,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 모우라한테 약간 농락을 당했던, 쇠네를 빼고, 벨트만, 오른쪽 측면 수비 벨트만을 넣으면서, 이제 마즈라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게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후반 22분경에 부진하던 돌베리를 빼고 왼쪽 측면 수비수인 싱크라벤을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타디치를 최전방으로 올렸죠. 왼쪽 측면도 강화를 하고 탈리아피코와 싱크라벤이 수비적인 부분을 좀 맡게 됐고요. 예, 그리고 벨트만도 좀 마즈라이보다는 수비적인 오른쪽 측면 수비수거든요. 원래 마즈라이는 미드필더 출신이에요. 미드필더 출신인데 오른쪽 측면 수비수 변화한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에는 조금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선수인데 마즈라이가 세네 대신에 올라가고 벨트만이 내려오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양 팀이 약간의 변화를 가져간 뒤로 정말 그 말 그대로 1진 1퇴의 공방전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일단 아약스의 경우에는 후반 34분경에 지으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만약에 이게 들어갔으면 저는 사실 이날 경기는 여기서 끝났다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종료 4분을 남기고 코너킥 공격 장면에서 이제 베르통원의 헤딩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왔고 이제 베르통원이 곧바로 리바운드 슈팅을 가져갔거든요. 하지만 그 벨트만이 그 교체 투입된 벨트만이 골라인 앞에서 이렇게 저지해냈죠. 그렇습니다.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날 경기의 영웅 오브 영웅 모우라가 결국 한 건 해내게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추가 시간이 5분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모우라가 그 볼을 터치한 시간이 4분 59초였고요. 그리고 모우라가 슈팅을 때린 시점이 5분 1초였고요. 그리고 골이 정확하게 그가 네트를 가른 게 5분 2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5분이 약간 넘은 시간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우라가 마지막 골을 넣게 되면서 토트넘이 2차전 승리를 통해서 결승 무대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딱 이제 골 나오자마자 포체티노 감독이 그라운드에 누우면서 눈물 흘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뭐 이날 경기가 이제 종료되고 나서 정말 포체티노 감독이 그 우는 모습이 정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울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토트넘이 만들어낸 기적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골고루 활약을 펼쳐졌지만 그래도 이날 경기의 영웅 모우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우라 같은 경우는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역사상 유벤투스의 전설인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1997-98 시즌 당시 그 아르센 벵거가 이끌던 그리고 앙리가 뛰던 모나코하고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린 그 모나코 군단한테 참교육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비차 올리치가 2009-10 시즌 바이에른 뮌헨 소속으로 올림피크 리옹과의 그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했었고요. 이 경기는 기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또 리베리가 막 한참 털고 막 이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레반도프스키 그 레알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그 도르트문트 소속으로 그때 골들이
또 예술이었죠. 네, 저 골도 저 경기 자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때 이제 뭐 결승이 뭐 엘클라시코가 된다 어쩐다 네. 그런 설레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대어 클라시코가 결승에서 성사가 됐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해트트릭을 했던 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2016-17 시즌 네. 이제 뭐 그땐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었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준결승 1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었죠. 네, 그러면서 모우라는 5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예, 얘기 드렸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브라질 선수는 최초죠. 네. 예, 호나우두, 뭐 이런 카카 같은 선수들도 해내지 못한 거를 네. 그 힘든 걸 모우라가 해냈습니다. 네,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호나우두, 그리고 히바우드도 아니고 호나우지뉴도 아니다. 그리고 네이마르도 아니다. 누구냐? 모우라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색적인 그런 기록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모우라가 이 경기에서 아까 얘기들에서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다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모우라의 주발은 오른발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다리 사이로 막 넣고 이런 게 왼발이어서 가능했던 걸까요? 오른발에 좀 정교했으면 이게 막힐 수도 있었겠다. 뭐 결과론적인 얘기니까. 예,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건요. 예. 참고로 그 모우라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준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한 선수가 됐고 메시보다 많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물론 그냥 웃자고 올린 멘트긴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모우라, 요렌테 이런 선수들의 활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트넘은 흔히 말하는 뭐 해리 케인이라든지 이런 1군급 선수들보다는 주로 로테이션으로 나오는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결승행을 좀 이끈 셈이 됐습니다. 그럼 1차전조차도 그렇죠. 시소코였죠. 네.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이 선수들이 주전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에 시소코하고 모우라는 약간 주전급으로 올라서긴 했지만은 그 주전급으로 올라선 게 약간은 부상의 네. 효과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시소코 같은 경우는 다이어는 아예 이번 시즌 거의 잘 나오지도 네. 못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와냐마도 계속 부상이었고 윙크스도 부상이었고 하다 보니까 시소코가 중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출전 시간을 얻게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모우라 같은 경우도 손흥민이 이제 일단 그 아시안 게임, 아시안컵 이렇게 차출됐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케인도 부상이었고 알리도 부상이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케인이 부상일 때 포체티노 감독이 요렌테를 쓴 게 아닌 모우라를 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전 기회들을 많이 얻었던 거였거든요. 실제 그 지난 시즌 시소코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총 그 출전 시간이 1395분. 토트넘 팀 내 전체 선수들 중에서 13위였고요. 네. 요렌테는 223분. 그리고 모우라는 물론 겨울에 이적해 온 거긴 하지만은 208분. 그래서 이 필드 플레이어들 중에서는 밑에서 2등, 3등이었어요. 네. 밑에서 1등이 바로 포이스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번 시즌에는 어쨌건 시소코하고 모우라 같은 경우는 대폭 늘어났죠. 출전 시간들이. 네. 물론 요렌테는 이번 시즌에도 출전 시간이 적었습니다. 네, 꾸준히 뭐 이제 로테이션으로 기용이 됐었고,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 얘기를 드리는 요점, 이제 가장 큰 요점은 이 로테이션 멤버들의 힘으로 토트넘이 이 벼랑 끝에서 살아났다. 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그가 약간 리버풀하고도 상충하는 것들이 있어요. 리버풀 같은 경우도 어쨌건 그 2차전에서 바이날둠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체 출전한 바이날둠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리기 샤키리는 아예 백업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베스트 전력에서는 항상 제외가 됐었던 선수들이니까. 네. 하지만 그 선수들의 골에 힘입어서 올라갔다. 네. 결국은 그 챔피언스리그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물론 그러니까 주축 선수들은 잘해줘야죠. 하지만 이건 상수거든요. 네. 변수가 필요하다. 네. 그 변수의 필요성을 상당히 잘 보여준 경기였다고 할 수 있죠. 네. 참고 이렇게 그가 0대2로 지다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전에서 그 뒤집어가지고 다음 라운드 결승전에 올라간 얘가 그 1999년 맨유하고 유벤투스 경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네. 예, 이 경기에서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요. 이러고 이제 결승에 나갔잖아요. 네. 결승전에서 바이에른 뮌헨과의 그 캄프누의 기적. 그렇죠. 그리고 그 원조 캄프누의 기적. 예. 그리고 그 캄프누의 기적을 쓰게 됐을 때도 바로 그가 교체 출전한 테디 셰링엄과 올레 군날 솔샤르. 예, 추가 시간에 골을 넣으면서 2대1 역전승을 거두었었는데요. 결국 그러니까 우승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네, 이로써 토트넘은 잉글랜드 클럽으로는 8번째로 예.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무대를 밟은 클럽으로 등극했습니다. 구단 역대 최초인 거죠. 네, 그렇죠. 예. 지금 뭐 연역을 쭉 보시면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노팅엄 포레스트, 아스톤 빌라, 리즈 유나이티드, 아스날, 첼시에 이어서 토트넘 역시도 이 행렬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스날 팬들이 자랑할 게 없어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아스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토트넘보다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오른 경험이 있다가 네. 있었는데 예. 여기서 뭐 토트넘이 우승까지 만약에 해버리면 아스날 입장에서는 굉장히 배가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트넘과 아약스의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기적과도 같았었던 경기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명 황정현 조서축구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오늘도 역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